더 이슈입니다. 오늘 살펴볼 이슈 주제부터 보시죠. 네, 이달은 특히나 이 월 말로 접어들어서 더욱더 큰 이벤트들이 많은데요. 특히 미중 무역 분쟁에 영향을 미칠 만한 주요 변곡점들, 주요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하나씩 보시면은요, 간밤이죠. 현지 시간으로 17일부터 이 미국 무역대표부의 이 공청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는 25일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밤쯤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쯤이라고 하네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아침 19일 오전 9시쯤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플로리다에서 재선 출정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여기에서도 또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 역시나 또 미중 무역 분쟁에 영향을 미칠 만한 재료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온 소식이죠. 중국 쪽에서도 액션이 나오는데요. 이번 주입니다. 좀 빠르게 결정된 듯 싶은데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에 걸쳐서 북한 방문 일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6월 말, 6월 28일에 진행되는 G20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중국 이 두 정상이 만날지,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미중 무역 분쟁 그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해봐야 되고 또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키움증권의 유동원 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부터 시작됐습니다. 미국의 무역대표부의 공청회. 과연 이 무역대표부의 공청회가 어떤 건지부터 좀 세부적으로 알려주시죠. 네, 지금 공청회를 하려고 하는 USTR이라는 부분, 이 부분은 미국 무역대표부라고 해서요. 미국 대통령에게 미국의 무역 정책을 발전시키고 공고하는 책임을 맡은 미국 정부 기관입니다. 양자 간, 다자 간 수준의 무역 협상을 수행하고요. 유관기관인 무역정책실무협의회와 무역정책검토그룹을 통해서 정부 내 무역 정책을 조율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1962년 통상확대법 하에서 특별대표부로 설립되었던 미국 대통령실의 일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공청회의 세부 사항을 좀 생각해 보시면 무역대표부가 주최하는 공청회가 유통업체, 제조업체 등의 미국 기업들이 참석해서 아무래도 이 추가적인 3천억 불 관련해서의 관세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청회는 오늘 25일까지 7일간 진행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참가하는 증인만 해도 300명이 넘는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들로 놓고 보면 유통업체 베스트바이, 장난감 제조업체 하스브로, 진공청소기 제조업체 아이로봇, 수도꼭지 제조업체 모엔 등 굉장히 다양한 미국 기업들이 포함이 되겠고요. 결국은 이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을 관련해서 관세 추가 25%의 계획을 마련하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했다 보니까 관련해서의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를 취합하는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결국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 있어서의 총알을 장전하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에 있어서 공청회를 통해서 지지를 얻고 싶어 하는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USTR 무역대표부라고 하면은 우리는 사실 그동안 무역대표부 대표 이래서 라이트 로버트 하이저 이 대표 이름을 거론을 할 때 그때나 좀 알았었는데 여기서 공청회를 하고 또 미국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이제 입안을 하고 또 진행을 하기에 앞서서 관계자들의 의견을 좀 들어본다 이런 자리다. 우리가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미중 무역 협상의 핵심 이슈인 것 같습니다. 주요 논의 사항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볼까요? 네, 결국은 지금 이 3천억 달러 추가 제품 관련해서 관세 부과 계획 마련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의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마련이 됐다라고 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미국 정부가 지난해에 7월 340억 달러 그리고 또 지난해 8월에 160억 달러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시켰고요. 또한 잘 진행되는 것 같았지만 지난달부터 2천억 달러 관련해서 관세를 10%에서 25% 인상하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글로벌 증시가 큰 풍의 조정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미 일어난 현상이고요. 이번 공청회는 향후 추가적으로 3천억 달러에 대해서 25% 관세를
매기려면 필요한 어떤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주요 논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추가적인 3천억 달러는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중국산 수입품 전체에 대해서 고유 관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고요. 모든 품목 6천억 달러가 넘는 규모죠.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25%가 되겠습니다. 추가 관세 대상 품목으로서 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소비자들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휴대전화, 노트북, 장난감, 비디오 게임기, TV, 의류, 신발 등등의 소비재가 대거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고 있으면요. 관세 대상 품목이 3,800여 개나 달하고요. 가장 큰 타격을 받을 품목이 연간 430억 달러에 이르는 휴대전화고요. 또 370억 달러에 달하는 노트북 컴퓨터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의류와 의류장신구가 277억 달러, 전체 장난감 관련이 267억 달러, 신발이 141억 달러, 그 이외 등등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말 다양한 품목에 있어서의 관세 25%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공청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관세를 올려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올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업들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하는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네, 오는 25일까지 진행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은 여기 공청회에서 취합된 의견은 어떻게 활용되는 건지, 공청회 끝났다고 바로 관세 부과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후에 일정 어떻게 되나요? 네,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25일까지의 공청회가 진행이 되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의 의견 수렴이 일어나고 나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은 USTR의 관세 부과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빠르게 일어난다면 26일 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물론 그렇게 할 이유는 전혀 없겠습니다. 왜냐, 지금 G20 협상 카드를 만드는 것이 지금 트럼프의 목적이죠. G20 회의가 28일, 29일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일 날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하고 난 이후에 28일, 29일 날 협상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에 바로 관세를 올릴 수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발표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28일, 29일 전까지는 그런 명령을 발표하지 않을 것이고요. 28일, 29일 날 협상 카드로서 활용을 하고, 만약에 시진핑과 만나지 못했다, 아니면 협상을 진전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했다, 이럴 경우에 추가적으로 관세를 매기는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3천억, 3,250억 달러 추가적으로의 25%의 관세가 매겨지면요, 그만큼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마이너스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재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이는 그만큼 물가 상승률을 높여주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는 FOMC에게 금리 인하, 즉 물가가 상승하는데 금리 인하할 수는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FOMC에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정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5% 관세를 매기게 될지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결론은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G20일 날 회의에서 28일, 29일 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실질적으로 두 정상이 만나게 될지, 그리고 만난 다음에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판단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미 몇몇 기업들은 이와 관련해서 관세 부과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반대한다 의견을 내기도 한 것 같은데요.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고율관세 대상에 있어서는 여행용 가방, 가구, 핸드백, 진공청소기, 에어컨, 완구류, 의류, 신발, 간제품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결국 지금 미국 추가 관세 부과가 일어나면 경기 둔화에 시달리고 있는 중국은 당연한 거고요. 그 이외에 미국도 당연히 대상 품목이 소비재 제품이 대거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후폭풍이 거셀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의 3,800여 개의 품목이 되겠고요. 이 관련해서 지금 월마트라든지 코스트코라든지 520개 업체와 141개 관련 단체로 구성된 테레트 헐츠더 하트랜드라는 미국에 큰 악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서 추가 관세 부과는
미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니까 막아달라, 하지 말아달라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또한 뭐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인 미국의 뉴발란스 다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캠프의 상당히 우호적인 내용을 얘기했던 기업입니다. 근데 이 기업마저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뉴발란스도 서한을 보내서 대중국 초과 관세는 기업의 전반적인 재정 상황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미국 공장 유지 및 재투자 능력을 저하시킬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300명 이상의 기업 최고 경영자 및 무역 관련 단체가 이번 공청회에 참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폭의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추가 관세 부과를 굳이 회피하지 않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과거의 인터뷰에서도 추가 관세를 부과해야만 하겠느냐는 질문에 있어서 나는 그렇게 하는 것에 꺼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뭐 관세를 부과하면 실질적으로 수천억 달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의견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기 의지를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어쨌든 강한 카드로서 G20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키움증권의 유동원 팀장 함께했습니다. 그러면요, 그 밖에도 저희 앞서서 도입 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그 공청회 외에도 살펴볼 부분이 많습니다. 이 내용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한기수 전문가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밤 내일 아침 즈음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 그 출정식 있을 예정이잖아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도전과 관련해서도 이 미중 무역 협상이 상당히 좀 변수가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이 미중 무역 협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아마도 이제 트럼프의 경우는 이 이제 무역 협상의 내용을 가지고 또 결과를 가지고 아마 재선의 도구로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처음에는 패권 전쟁으로 또 뭐 무역 전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 무역 전쟁이라는 카드를 재선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또 북한 문제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네. 지금 북한 문제도 질질 끌면서 지금 뭐 협상은 아직은 뭐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결과는 만들어내지 않고 있죠. 아마도 계속 뭐 중국 문제도 그렇고 북한 문제도 그렇고 이렇게 질질 끌고 있는 걸 감안하게 되면 뭐 내년 재선 위치 재선을 하는 네. 그런 위치 쪽에서 아마 어떤 결과를 좀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트럼프의 최근 지지율이 약 40% 초반 정도 있는 상태인데 뭐 민주당 후보인 이제 바이든의 한 5에서 13% 정도 뒤져 있다고 하죠. 과거에 힐러리 클린턴과의 대선에서도 약 이 정도의 그 지지율 차이가 있었는데도 트럼프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 뭐 지지율 차이는 큰 뭐 의미는 없어요. 다만 과거 미국의 역대 정권에서 40% 초반의 지지율로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이 없었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는 이런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이제 40% 중반 이후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들은 바로 이제 경제 분야입니다. 경제가 좋아지고 실업률이 좀 낮아지는 이런 경제 확장 정책이 힘을 받는 그런 대통령들은 어느 정도 당선했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거든요. 네.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역대 대통령의 재선 결과와 그리고 지지율 그리고 실업과의 상관관계의 그림인데 네. 지금 중간에 0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하단에 있는 대통령들이 바로 뭐 조지 W 부시부터 해가지고 빌 클린턴, 오바마 그리고 뭐 멀리는 아이오지아나까지 있는데 맨 왼쪽에 노란색 이제 포인트가 바로 이제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현재 지지율 자체가 이제 40% 초반이지만 나머지 그 대통령들은 45% 이상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상태인데 대부분의 이 실업률이 있어서 0.1%포인트 이상까지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결국엔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경제가 좋아지다 보니까 재선에 성공한 이런 대통령들이 지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경우도 지금 지지율 자체가 좀 낮은 이런 상태인 상태인데 여기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재선에 성공하려면 결국에는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일단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트럼프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 경제가 확장되는 또 노동 실업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재선이 쉽지 않다라는 그런 결론이 일단 나오고 있는 상태고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어떤 미국의 실업률이라든가 또 경제 상황이 유지가 되게 되면 네. 그래도 트럼프가 재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재선에 성공할 수 있는 카드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 무역 협상을 통해서 미국 경제를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그런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이 무역 협상이
최악으로 적어도 최악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성공까지는 기대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는 그 최악으로 가지 않고 어느 정도 중국의 양보를 이끌어내면서 미국이 원하는 정도의 해답을 만들어낸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그 좋은 성공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무역 협상이 더 이상 최악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어떤 전망은 어느 정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악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 딱 꽂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 약간의 우문일 수도 있는데 이 질문을 드릴게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 현재 재선 출정식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입지를 다져놔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달 말에 G20 회담이 있습니다. 아직 두 정상이 만날지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뭔가 좀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마음 급한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화해 제스처를 내민다거나 극적인 화해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우리들의 기대인 것 같고요. 아직은 이제 미국의 재선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뭐 무역 협상이 뭐 G20 회담을 통해서 네.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려고 그렇게 조바심을 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마도 지금 트럼프보다는 시진핑이 좀 더 조바심을 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고, 그래요. 트럼프는 그렇게 급하지는 않을 거로 일단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무역 협상 결과에 따라서 뭐 재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있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큰 영향을 생각하는 건 조금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네. 지금 당장 G20 회담 말고 내년 이후에 라도 아마 중국과의 어떤 협상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미국의 유리한 그런 어떤 그 결과를 이끌어내는 그런 협상은 계속 진행이 될 걸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트럼프의 재선 시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중국과의 어떤 무역 전쟁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뭐 이제 이거는 패권 전쟁이기 때문에 아마 네.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죠. 다만 무역 전쟁이라고는 작은 어떤 결과를 좀 봉합을 하면서 이제 미국의 유리한 쪽으로 봉합을 하게 되면 아마 이것이 재선에 성공할 수 있는 어떤 유리한 재료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무역 협상, G20 무역 협상을 통해서 큰 합의는 도달하지 않더라도 그 과도하게 뭐 미국의 중국에 대해서 과도하게 관세를 뭐 얘기한 대로 막 퍼붓고 막 이런 액션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뭐 글로벌 증시라든가 글로벌 경제가 최악으로 가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직은 좀 가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간밤에 공청회도 이미 시작이 됐고요. 이런 출정식을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 증시의 분위기가 좀 바뀔지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된다고 보세요? 그렇죠. 일단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전 세계가 G20 그 정상회담에서 이제 주목하고 있고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주목을 하고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급하게 큰 결과를 만들어내기는 조금 조급한 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긴 안목으로 봤을 때 무역 전쟁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패권 전쟁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내년에 트럼프의 재선이 있다라는 부분들 감안하게 되면 내년 정도를 기점으로는 좀 무역 전쟁이 완화되고 안정되고 또 더 이상 최악으로 갈 가능성 높지 않다 이런 적으로 이제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지금 이제 G20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나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를 일단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우리가 예측하는 건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현재 구간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최악으로 더 뭐 중국에 대해서 관세로 과감하게 부과하고 이런 형태는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 하에 지수 자체도 어느 정도 바닥에 대한 공감대는 분명히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더군다나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 부양에 나서고 또 중국도 경제 지표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 정도에서는 경기 부양에 나설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하게 되면은 아마 그 시장 자체가 좀 안정이 될 거로 보여지고 있는데 자 그림을 하나 좀 보겠습니다. 미국의 이제 최근에 미국 소비재 가격에 그 영향을 한번 그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에 대해서 만약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때 미국 소비재 가격에 영향을 전망한 건데 지금 보시게 되면 소비자 가전이라든가 의류라든가 신발류라든가 여행용품, 완구류가 모두가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이런 흐름입니다.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러한 가격 인상 효과가 바로 이제 미국 소비자들한테 부담이 되게 되고 그렇죠. 그 영향이 바로 이제 트럼프 재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뭐 재선을 위해서 할 것이다라는 것보다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미국 국민들한테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지금 무역 전쟁의 그 나쁜 결과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에는 미국 국민들한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무역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굉장히 예측하기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정황들을 감안하게 되면 그렇게 공격적인 어떤 관세 부과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발생이 진행됐을 때 발생될 거로 예상되는 미국의 이제 주별 실업자 수를 그래프로 보고 계신데요. 지금 우상향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실업자 수들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실업자 수들을 보시게 되면 맨 밑에 뭐 캘리포니아부터 해가지고 플로리다 그리고 이제 일리노이주 이런 주가 있는데 이 지역들이 과거에 이제 러스트벨트라 그래서 미국의 이제 제조업을 주관했던 그런 지역들이에요. 근데 이 미국의 제조업이 이제 붕괴가 되면서 지금 그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이 곳은 아마 경제적으로 약간 중립적이고 경제가 그러니까 정치 성향이 굉장히 중립적인 상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뭐 민주당이고 공화당이고 굉장히 많이 노리고 있고 여기 표를 끌어내야 이제 재선에 선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경제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 좋고 또 이런 쪽에서의 어떤 실업률이라든가 또 이런 실적 그 경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걸 감안하게 되면은 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지금 마이너스면은 지금 뒤로 갈수록 실업자 수가 증가하는 것 같은 그런 지역을 써놓은 건가요? 지금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이어진다면은 실업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는 지역이 뒷부분에 지금 빨간색 쳐진 쪽이고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이어지면은 오히려 미국에 있는 중국에 있던 공장이라든지 기업들이 유턴해서 온다거나 미국 내의 산업은 활발해질 것 같은데 왜 미국 내에 있는 실업자가 증가할까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 이제 그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소비 가전이라든가 의류라든가 신발류라든가 이런 제품들이 계속해서 가격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어떤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약화되게 되면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이 되게 되고 또 투자가 위축이 되게 되면 뭐 소비라든가 생산 역시도 이제 위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예전에 미국이 경제가 성장할 때는 컸습니다만 전체적인 지금은 침체가 불가피하다고 보시는 거군요. 소비재 어떤 이쪽도 굉장히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이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무역 전쟁이라는 부분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고 G20 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과연 트럼프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예측은 힘듭니다만 이런 정황들을 감안하고 내년에 재선이라는 그런 어떤 큰 변수가 있다라는 걸 감안하게 되면 정말 어떤 그 중국에 대한 공격적인 관세 부과가 지금 이 구간에서 공격적으로 단행되기는 쉽지 않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증권시장도 코스피지수 2000선을 중심으로 G20 정상회담에서 더 이상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가 강하게 나오지만 않고 또 나오다고 하더라도 정도가 좀 약화되게 되면 시장 자체가 조금 안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 코스피지수 2000포인트에서는 우리가 너무 무수하는 것보다는 좀 기회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항상 드린 말씀이지만 주식시장은 지수 바닥일 때가 제일 공포가 큽니다. 그죠? 제일 공포가 크고 주변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너무나 악재들만 보이고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죠. 그래서 아마 지금이 그런 변수들이 많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무수하기보다는 아마 기회 관점으로 지금 뭐 G20 정상회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올해 당장보다는 올해 이후에 시장에 좀 준비를 하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